뇌신경세포의 70% 이상이 태아기 때 만들어진다는 것. 8개월의 태아는 성인보다 2~3배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태어나기 직전까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신경세포들은 사라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사라지는 신경세포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시냅스가 살아나도록 하여 뇌 발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민주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이전에 영유아기 뇌발달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현재 민주 선생님도 임신 중이고 또 임신 중이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뇌신경세포 70% 이상이 형성되는 태아기 시기별 뇌발달과 뇌발달을 위한 임산부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뇌성장의 가장 중요 결정적인 시기가 태아기부터 만 3세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 선생님과 함께 건강하게 출산하고 출산 후에도 아이의 뇌발달, 전반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놀이들로 끊임없이 영상 공유하도록 할 테니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촬영하는 시점으로 임신 14주차가 되었어요. 아기는 날이 갈수록 형태를 갖춰가며 신체 발달도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각 기관들도 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죠. 병원 검진을 갈 때마다 쑥쑥 자라는 모습이 보여서 다시 봐도 신기하고, 또 엄마의 먹는 것,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생각, 책임감도 들어요. 그런데 막상 그동안 입덧과 초기 잦은 출혈로 잘 챙겨 먹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덧 시기는 잘 넘기셨나요? 저는 8주차 정도 때부터 입덧이 심해서 입덧약을 처방받아서 10일 정도를 복용했어요. 그 후에도 계속되기는 했지만 교수님이 안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말자고 하셔서 참고 13주차 정도 되니 다행히 입덧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기에 접어드는 지금 시점부터는 먹는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아기한테 필요한 영양 제공도 제대로 하고, 또 전공이긴 하지만 태아기 때부터의 공부를 다시 펼쳐보면서 알차게 책임감 있게 임신 중기를 보내보려 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힘이 나겠죠? 우리 육아하시는 엄마 아빠 구독자분들은 다음 주에는 요청이 많았던 자존감에 대한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영상은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 계시면 많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아마 요즘은 저도 사용하고 있는 이 어플에서도 간단하게 태아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예비 엄마 아빠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이 발달한다 정도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기의 뇌도 기능을 시작이라고 해서 임신 14주쯤이 되면 몸뿐만 아니라 아기의 뇌도 한층 발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본격적으로 태아기 뇌발달 시작해 볼게요. 임신 4주차가 되면 태아의 전뇌, 중뇌, 후뇌가 형성되고, 임신 10주차가 되면 척수신경세포가 온몸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임신 6주차에서 12주차 뇌의 기본이 만들어지고 신경세포가 자리 잡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아무래도 임산부에게 제한되는 음식이나 염색, 비타민 A 섭취 등등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죠. 임신 5개월 정도가 되면 아기가 하는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 것, 양수를 먹고 뱉는 것, 손가락을 빠는 것, 움직임 등등 이 모든 행동이 뇌의 명령에 따라 진행될 만큼 빠르게 뇌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 이때부터 오감 중 가장 빠르게 발달하게 되는 청각이 발달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임신 6개월이 되면 신경세포 뉴런이 발달하고 대뇌피질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수천억 개의 거미줄 모양의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되고, 이 시기쯤이면 벌써 뇌세포의 70% 이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기에는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또 뇌발달을 돕는 식물성 오메가3도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를 하는 시기죠. 물론 초기부터 챙겨 먹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입덧 때문에 도저히 오메가3는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기에 활발하게 신경세포의 영역을 넓히고 정보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보여지는 태아의 발달 모습이 어느 산모나 비슷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뇌발달, 정서, 지능, 심지어 식습관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8개월이 되면 성인보다 2~3배나 많은 뇌세포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영유아기 뇌발달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느 시기가 되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뇌세포, 시냅스 신경가지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태아기 때도 이 시기부터 태어나기 전까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신경세포, 시냅스는 가지치기를 해서 사라지게 된답니다. 다행인 것은 뇌학자들의 연구 결과 태아에게 지속적으로 감각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시냅스가 불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뇌세포의 죽음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아의 시기별 뇌발달 어느 정도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해서 아이의 뇌발달을 도와야, 특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어떤 감각 자극을 주어야 뇌세포의 죽음, 시냅스의 가지치기를 막을 수 있을지 알고 실천해야겠죠. 아이 머리 똑똑해지라고 수학 문제 푸시는 분들, 영어 단어 외우시는 분들, 연구 결과 안타깝게도 두뇌 발달, 정서, 성격, 인성, 심지어 식습관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은 수학 문제 푸는 거,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감각 자극 태교와 정서 교감이라고 합니다. 태아의 뇌 발달을 돕는 감각 자극으로는 가장 먼저 발달하는 청각과 촉각, 후각, 미각, 시각이 있는데 제가 각각의 감각 자극 방법들 중요한 것만 전달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청각 자극은 태아 5개월 정도부터 발달을 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태아 6, 7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 아빠 소리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조그만 외부 소리 자극은 청각신경을 만들고 발달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기 귀를 통해 들은 소리는 고막과 달팽이관을 거쳐서 청신경을 자극하고 대뇌피질의 청각 영역까지 훈련을 시키는데요. 다만 시끄럽고 지나치게 큰 소리, 너무 높은 소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국어를 많이 들려주면 언어를 이해할 순 없지만 모국어의 억양을 기억할 수 있고 음악을 통해 집중과 각성에 도움을 주고 또 중요한 태담을 통해서 뇌발달에 도움이 되고 특히 부모의 안정적인 목소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성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미각 자극은 임신 중에 엄마가 먹게 되는 음식이 태아의 혀 감각 신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로빈스 교수는 태아 7개월의 미각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 임신 중에 엄마가 자주 먹었던 음식은 출생 후에 아이가 동일하게 음식을 선호하고 맛을 기억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영유아기 식습관에 대한 영상을 3편 업로드 했었는데요. 영유아기 식습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아기 산모의 식습관과 영아기 이유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아의 뇌발달을 돕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양이니만큼 입덧이 끝난 임산부들은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반성하는 민주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임산부 영양과 식단 관련한 책들을 좀 직접 구입해서 임산부 영양에 대한 정보들도 좀 공부하고 실천하고 또 여러분과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으로 내뱉어야 먹는 입이 정말 게으른 저도 실천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자, 세 번째 후각 자극은 다른 감각과 달리 후각은 직접 대뇌피질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에서도 양수 냄새 등등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후각은 제가 좀 다른 측면, 엄마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산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엄마가 맡는 냄새, 엄마가 들이마시는 공기, 이는 혈액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좋은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될수록 태아의 뇌발달도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반대로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궁 근육이 수축하면 태아에게 전해지는 혈류도 감소하게 되고 영양도 감소하게 되고 심하면 태아의 뇌발달이 억제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냄새 맡고 좋은 공기 마시고 엄마의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해서 이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되는 혈액도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각은 아주 이른 시기 뇌의 외배역과 함께 발달하고 양수의 움직임으로 태아가 촉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시각은 오감 중에 가장 늦게 발달하는 기관입니다.
기간이고 임신 16주쯤 되면 빛에 민감하고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이 시각과 촉각은 출생 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하는 오감각으로 출생 후 뇌발달편으로 다시 구체적인 내용 알려드리면서 특히 이 출생 후의 발달 교육은 민주 선생님의 전공이잖아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 아이의 뇌발달이 태아기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청각, 미각, 후각, 감각 자극들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 출산하길 바랄게요. 민주 선생님도 다시 꺼내서 공부하고 영상 준비하면서 또 아기를 품은 당사자가 되니 뭔가 죄책감도 들고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꼭 임산부의 영양과 식단 책 꼭 사서 공부하고 건강한 식사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오늘이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앞으로 건강한 임신 기간도 또 태아 발달도 특히 출산 후의 육아도 민주 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 쭉 내리셔서 댓글 소통까지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민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